자, 지금 저희 시장이 무난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만약에 내 보유 종목 중에서 뭐 특별하게 뭔가 좀 안 좋은 악재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좀 크게 빠지는 일이 덜어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서만 봐도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 중에서도 여기 여섯 번째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보면 오늘 갑자기 이렇게 개파락을 해서 뭐 요즘에 어디 평단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황당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건데, 물론 양봉이 잘 만들어지면서 회복은 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만큼의 손실이 생겼잖아요. 일단은 그 전이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이렇게 그냥 무난한 시장에서 내 종목만 유난 하나가 이렇게 악재를 맞아가지고 큰 하락을 맞아버리는 경우, 손절 타이밍도 놓쳐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저희들 주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난한 상황에서 내 종목이 특별히 악재를 맞아서 하락하는 경우에 좀 보편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다라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저희들 주린이들에게. 네, 첫 번째 팁은요. 일단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감정적인 부분들만 일단 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짜증 나죠, 당연히. 짜증 나는 거를 내일부터 짜증 안 나야지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딱 들었던 생각 중에서 좀 짜증도 나고 뭐 또 한다 하게 되면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짜증이라는 그 감정적인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하고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무난한데 내 종목은 왜 하락했을까? 여기에도 좀 비교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긴 한 거예요. 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배제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감정을 좀 비워내라, 짜증내지 말아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희는. 네, 그게 일단은 첫 번째 팁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첫 번째 팁이 이행이 될 수 있어야 그 다음도 열리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들 이행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팁도 일단 드릴 겁니다. 시장이 무난한데 이런 악재가 나왔다. 시장이 좋아도 이런 악재 나오고요. 시장이 안 좋아도 이런 하락 흐름은 얼마든지 더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냥 하락이 발생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하락이 발생했었을 때 지금 보여지는 종목은 이쪽 흐름에서 거래량이나 추세나 아니면은 분봉 흐름상에서 이 정도 선에서 리밸런싱이나 뭐 대응이 가능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이거든요. 당연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리밸런싱은 해줘야 되고, 리밸런싱을 한다면은 이 정도에서 해줄 수 있었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리밸런싱이라는 거를, 그 어려워 보이는 리밸런싱을 혼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장애물도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장중에 대응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전 같은 이런 시장에 대체로 직장인분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좀 매매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때 뭐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 없다 떠나서 아예 환경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느낌이 많이 강하게 들거든요. 아, 내가 만약에 정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내 평단이 대충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아, 이쯤에서 물 잘 타가지고, 적어도 여기서 물 타가지고 이거 딱 한 중간 정도인데 여기서 본전하고 탈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막 이런 뒤늦은 후회도 아니고 뭔가 짜증이 막 계속 생기는 건데, 네. 결국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그래 뺐어, 감정을 뺐어. 근데 또 언니님은 여기서 리밸런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또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 뭐야, 그럼 이것도 내 얘기가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이죠. 되게 쉬운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좀 되게 명쾌한 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매하셨으면 안 됩니다. 아예 이 종목을. 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종목 선정 잘못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환경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또 초보자에다가 장중에 잠깐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관리나 대응 이행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최고점 매매하신 거잖아요. 거의 최고점 매매 가까운 굉장히 고점 박스에서 매매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팁을 드리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매매가 되게 위험한
매매다. 위험하다라는 게 나쁘다, 이 종목이 안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다루기에는 약점이 많이 드러나는 매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환경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시장이 개별적 환경을 봐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환경을 고려한 매매를 투자자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일 것 같아요. 대충 9,000원 정도쯤에 평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나는 최고점까지는 아닌데, 근데 오늘 흐름 보니까 이제 9,000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내 평단이 9,000원이라고 해도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평당 9,000원이어도 최고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이거죠. 그럼 어디까지가 최고점일까? 뭐 예를 들면은 요 시점으로 가면 5,600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최고점인가?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네, 본인이 이것도 최고점일까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최고점으로 봐주시라는 거죠. 답변은. 그런 종목은 안 하는 게 나았었다 이거죠.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겠죠. 케이스별로. 근데 일단은 가이드를 드리고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방금 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최고점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최고점 아닌 것도 같고 막 요런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누군가는 6,000원 부분이 그럴 거고 누군가는 여기 5,500원 부분이 그럴 거고 다 좋아요. 그냥 근데 그 고민 들면은 이건 최고점이다, 패스, 이렇게 넘기시라고요. 특히 환경이 불리하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런 때도 최고점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때도 가격은 여전히 높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이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내 스스로 여전히 여기에 비해서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문제점이 생기죠. 저희들은 주식이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미래의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들을 방송을 보든 어떤 누군가가 추천하는 걸 보든 아니면 저희가 공부를 하든 하다 보면 다 그런 주식들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대체로 다 그냥 요즘 주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주식들이 유명해서 그런지 대체로 다 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 좀 떨어졌느냐 뭐 더 올라갔느냐 이런 차이 정도로만 보이는데 그럼 결국은 주식을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호재가 나름 있어서 산 건데 그러면 호재 있는 주식은 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럼 안 좋은 주식만 사란 얘기인가? 이렇게 또 거꾸로 찾아 들어가면은 뭔가 좀 주식이라는 대원칙, 좋은 주식을 산다, 호재가 있는 주식을 산다, 뭐 이거랑 또 완전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거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거를 하고 싶다면은 본인의 환경에서 개선할 수 있거나 극복할 점을 찾아야죠. 본인은 근데 그 환경에 대해서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핑계대고 있잖아요. 나는 이래서 안 되는데, 근데 저 종목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 삼성전자 입사하고 싶은데 근데 공부는 하기 싫네?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 환경을 개선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 화면을 보면서 여기서 제가 이제 바쁘니까는 이걸 대응을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 환경을 개선해서 그래 오전에도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언니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여기가 이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이거를 쉽게 얘기 드리면은 본업이 있는데 주식시장만 계속 하루 종일 쳐다봐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이 정도의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대응할 때는 중간에 화장실 갔을 때 잠깐 미리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둘 수도 있는 거고, 이 방법을 조금 부족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대응력 자체는 기를 수 있어요. 제 생각엔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니까요. 근데 첫 번째, 이 부분을 자신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하시면 되고, 여기서 리밸런싱을 좀 해준다, 여기까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시장이 무난한데 내 종목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내 환경을 개선을 한 상태에서 적절한 때에 뭐 이런 때에 매도를 하는 그런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까지 지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매도를 하면 일단 마이너스 찍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하기 싫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계속 지난 일이지만 이때 차라리 매수를 했었더라면 그러면 물타기 해서 본절에 나왔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미련이 계속 남거든요. 이거는 리밸런싱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매수는 여기서 본인이 비중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이면은 뭐 할 수 있고 뭐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준은 실력입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니님 같은 경우에는 어니님한테는 여기에 만약에 어니님이라면 이 시점에서 비중이 몇 프로 정도일 때까지 매수를 여기다가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니님이 여기 비중이 50%일 때는 매수를 했을 것 같다. 근데 나는 55% 정도만 돼도 매수 안 했을 것 같다. 뭐 만약에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준치 드리면은 저는 한 80%까지는 볼 것 같고요. 어니님이라면.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계좌를 볼 것 같아요. 이 종목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옆에 종목들, 내 계좌를 꾸리고 있는 옆 슬롯의 종목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계좌가 양호한 상태면은 근데 이 종목 비중이 80% 이하면은 매수 섞어주는 행동을 할 것 같고요. 옆에 종목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종목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이 50%라고 하더라도 매수 섞는 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략을 할 것 같아요. 매도 먼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종목이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종목 흐름이 좀 안 좋아지면서 8월 달에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좀 심해졌고, 그러니까 7월 달에 비해서는 내 계좌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냥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서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왜냐면 저희 느낌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맞고요.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안 좋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내 계좌가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 모르겠어. 그럼 안 좋다로 보고서 대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은 좀 더 보수적으로 잡혀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수를 그렇게 권장하진 않는다겠네요.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네. 그럼 결국엔 이 말은 조금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 비중을 줄인다. 결국에는 약간 분할 손절한다라는 느낌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안 끝나면 어떻게 갈까요? 분할 손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할 손절로 안 끝내기 위해서예요. 역전을 하고 실현손익을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을 이어붙이기 위해서죠. 분할 손절하고 끝낼 것 같으면은 흔히 말하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뭐하러 분할 손절해요? 그냥 통손절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 논리가 성립되겠죠.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어차피 분할로 손절해서 마침표를 찍나 통손절해서 마침표를 찍나 마침표가 목표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에서 그냥 여기서 손절하고서 나올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차이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굳이 통손절 안 하고 분할 손절이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이유는 간단해요. 분할 손절이라고 느껴지는 그 행동들이 손절이 아니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거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관리고요. 뒤에 이제 계속 관리를 해서 갖다 붙이는 뭔가 행동이 여기서 사고 파는 게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액션들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다. 분할 손절이라는 말은 저희는 안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 나중 걸 위해서 분할 손절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분들은. 네, 저희가 분할 손절이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손절은 말 그대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행동은 잘라내서 얘를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어가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필요에 의해서 섞어주는 거라서 순간적으로 손실 매도를 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손절 행위라는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부터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행동의 이유는 다음을 이어붙여주기 위함이다. 이게 연결이 돼야겠죠. 네.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그냥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질문으로 제가 꺼집어 내볼게요. 이게 만약에 내가 비중이 50% 정도다. 근데 나는 이 50%는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의 비중은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리밸런싱을 하든 뭐든 이제 선택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50% 비중이면.
많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나는 이 50%가 되게 부담이 안 돼. 오히려 막 더 채우고 싶었어. 그러면 여기서 기분 좋게 막 채웠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어디선가도 이런 거는 안 좋나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바이를 계속 여기서 섞어주는 거는 안 좋나요? 왜냐면 땡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행위를 이어준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다 채웠어요. 그래서 한 비중 80까지 갔다라고 해볼게요. 평단은 많이 낮춰졌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홍길동은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매도하나요? 나중에 올라갔을 때 여기밖에 없죠. 갭을 메웠을 때. 그쵸? 아 요런 건 갭 메우던데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밖에 없죠. 이게 1번. 1번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면은 매매 성공. 그러면은 옆으로 흘러가거나 2번. 여기서 다시 하락하거나 3번. 또 다른 악재가 나와서 폭락을 하거나 4번. 여기서 여기를 관역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모난 표지판이에요. 네모난 표지판에서 내가 이 매매에서 성공할 확률은 이것만이에요. 열로만 갔을 때예요. 반대로 말하게 되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매매 실패로 갈 거예요. 여기서 또 리밸런싱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뭐 리밸런싱을 한다던가. 여기서 비중 80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남은 20 다 써요? 아니요. 좀 이때는 좀 이렇게 어디선가 팔아야 되겠죠. 아, 여기서 손절해서 매도를 해요? 부분 매도 같은 거. 리밸런싱. 아, 여기서 리밸런싱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예, 물린 종목 관리. 자, 그동안에 채널에서 배운 물린 종목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저 밑에서는. 네. 그러면 여기서 할 거 여기서 좀 미리 섞어주면 안 되나요? 그 뭔가 이제 이게 50, 80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느껴지기도 한데 만약에 여기서 30이었다. 그러면 또 뭐 50 정도까지 만드는 건 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또 바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까 50이랑 30이랑 또 얘기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되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냥 여기서 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보게 되면은 그냥 손해보고 팔기 싫다. 한 줄로 정리가 되죠. 손해보고 팔기 싫다도 아니에요. 여기서 매도한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느낌대로. 그런가요? 촉으로. 아, 그래. 지금은 기세가 좋으니까 매수야. 기세가 떨어졌네. 매도야.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 비록 지금 떨어졌지만 이 종목이 갖고 있던 그런 본질적인 호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내 맘대로 매매하겠다 이걸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끝나지 않은 것이고 끝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끝난 게 되는 그런 거겠죠. 네, 그런 매매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엇박자를 탑니다. 그냥 엇박자를 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안 할 가능성도 되게 높고 이때 느낌은 또 다를 테니까. 설령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동은 엇박자예요. 네, 여기서 왜 파냐라는 거죠. 여기서도 안 판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왜 파는데, 저는 손절했는데요, 이거 더 떨어질까봐 손절한 건데요, 그럼 여기서는 왜 안 팔았는데, 이렇게 자신의 매매에 모순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매매 결이 모순점이 많은 매매를 할수록 각각의 매매마다 그게 잘 먹히는 시장과 잘 먹히는 종목이 있고 잘 안 먹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매매가 잘 먹히는 종목의 타겟을 정해서 그걸로 공략해 들어가는 시합장 같은 건데, 이거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매매 자체가 결국엔 홀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네. 저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50%를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비중을. 이런 상황을 맞으면 여기서 리밸런싱 매도를 뭐 하든 뭔가 관리를 계속 이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언니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내가 마침 안 가지고 있었어. 이건 1번의 상황인데 저는 현실에서는 이걸 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를 비중 0%였던 거예요. 이 종목이 해볼 생각은 있었는데 마침 없었어. 근데 가만 보니까는 이게 오늘 이런 상황이 맞은 거예요. 0%에서. 네. 근데 저는 어제도 이거를 50% 정도는 가지고 있고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어쩌다 보니까 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0%네? 그러면 가격적으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야, 이건 땡큐다. 50% 채우자. 50% 채워놓고 시작하자. 어차피 여기서 해서 물린 상황에서 관리해서 나갔을 텐데 그냥 가격적 이점을 안고서 50%로 앞으로 관리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삑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때요? 선택이에요. 하면 안 된다까지는 아니에요. 해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제일 불안하거든요. 저희는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선택할 수는 있는데 뭐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할 만한 선택인가 이래서 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죠. 왜냐면은 이게 질문하신 상황이 케바케거든요. 둘 다이기 때문에 선택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는 사람이 나는 그러면은 그 둘 다에서 뭐가 해당되는 건지 모를 것 같아서. 여기서 이 상황에 맞아서 여기서 관리를 이어간다, 이 상황이 나온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앞선 덩어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행동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해야 된다. 왜? 계좌를 위해서. 근데 없었던 0의 상황에서 다시 열로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왜? 하려고 했었지만 안 했잖아요. 0이잖아요. 0의 선택권은 훨씬 더 많거든요. 좀 더 보고 해도 되잖아요. 이 50%를 그래 이때부터 싸니까 지금 50% 채워놓고 하겠어? 글쎄요. 굳이인 거죠. 근데 이거 하면 반드시 안 돼. 이것도 살려낼 수 있으면 그 실력을 이용해서 요것도 여기서 들어간 50%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이 뭘 더 선호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0에서 새로 시작하는 선택은 훨씬 더 선택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주관적 성향이 반영된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은 진짜 말 그대로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니님은 굳이 안 할 것 같다 이 얘기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50%를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리밸런싱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밸런싱 매도 이후에 이렇게 횡보할 때 뭐 매수 한두 번 섞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요 정도까지. 그러면은 이거 높게 잡아도 비중 10% 미만이 될 것 같은데, 높게 잡아도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하죠. 신규로 들어간다면 요만큼만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얘기시네요. 네,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 비중을 여기서 굳이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또 흐름이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굳이 가격적 메리트도 여기서만 있지 전체적으로는 뭐 고점인 건 여전히 고점이고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할 것 같진 않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분봉에선 이런 흐름이었는데 일봉에서는 고점 박스가 아니라 바닥 쪽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 거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케바케예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얘기만 해놓고 보면 이거를 기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봉상 고점인 상태에서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뭐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일봉상 저점인 데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분봉상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좀 기법적으로 해서 적용도 시켜볼 법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질문을 왜 한 게 아마 공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어차피 여기서도 들어갈 거였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기법이 돼요. 나중에 그래 뭐 괜찮은 자리에서 개파락 뜬 거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기법화를 또 할 법한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처럼 들려요. 언님이 여기서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심플한 답변은 해보세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진정 어린 답변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확률이 100%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볼 거리는 100%가 안 나오는 기법은 잘 됐을 때가 아니라 안 됐을 때를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냥 기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법처럼 얘기를 해볼게요. 1번 기법, 2번 기법, 3번 기법, 4번 기법, 5번 기법, 6번 기법 이렇게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히팅률을 자랑하는 기법들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확률을 자랑하는 기법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높던 낮던 그 어떤 기법도 세상에는 100%짜리 히팅률을 가진 기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맞췄을 때 문제가 아니라 맞추지 못했을 때가 문제인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나는 1번 기법만 사용할 줄 아니까 1번 기법을 계속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나는 많은 매매 행동들을 할 줄 아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거를 끄집어 갖고 와서 그 매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럼 한 100개 정도 알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든지 끄집어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그 이야기인가요? 라고 말하면은 그게 맞아요.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100개 기법을 외우는 것보다 기본기 하나 충실하게 익히는 게
결국에는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왜냐? 이 100가지의 기법은 전부 다 기본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매매 행위를 정리해서 그냥 심플하게 공식화시킨 게 기법이기 때문에 기법 다 버리고 기본기 하나만 잡아도 100개 외우느니 하나만 제대로 잡는다. 이게 훨씬 매매에선 유용하다는 거예요. 정리가 될까요? 네,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 얘기고 원희님하고 저하고 결국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질문하고 오늘 답변하고 이제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를 빨리 할게요. 네. 일단 질문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죠. 뭐 무난한 시장에서 내 종목이 유난히 악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거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팩폭 하나 날리자면 기본기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기는 언니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행보를 하든 거래량이 터지든 안 터지든 내가 해야 될 걸 한다. 그 해야 될 걸 할 줄 아는 것, 그게 기본기예요. 근데 이제 기본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 그건 되게 쉬운 거잖아. 기본기 말고 좀 고급 스킬을 알려주라고 라고 말을 하지만 기본기는 쉬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기라고 하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기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기라고 하는 게. 말이 기본기, 기초 이래서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기법하는 거는 쉽죠. 기법으로 정리하는 건 쉽죠. 그런데 얘네들이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워요. 이 기본기는 이걸 갖춰 놓으면 어디에건 갖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건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위에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는 어렵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이 쉬워진다.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런 떨어진 상황에서 어떡하죠? 라고 질문이 든다면 이게 없는 거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증하신 겁니다. 인증샷 한번 날려주신 거니까 오늘 제 질문에 공감이 됐고 질문 좋다. 저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솔루션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의 모든 영상은 이 기본기를 채워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동안 저희 영상들 과거의 것들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영상들도 이거 채운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본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냥 설명 듣고 지나간 거 보고 그런 것도 좋지만 라이브하게 이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언니님이 어떻게 하나라는 거를 실제로 보면서 따라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클럽을 하고 있고 클럽 안에서 매매를 함께 하면서 각 회원분들의 환경을 매매에 적합하게 세팅하고 그 적합한 환경 하에서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따라하면서 배워갈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의 목적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수익도 내고 계좌도 불려나가고 그러지만 무엇보다 기본기를 확실하게 제대로 경험해 보면서 쌓아갈 수 있다,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저희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놓기도 했고요. 여기에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고 메뉴에 나오네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 가입 한번 한 다음에 주식비더 공유카페 주주회원 투자클럽 가입 안내 공지를 보면 어떤 클럽인지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회원분들의 후기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좀 해놨어요. 단순하게 그냥 여기 가입하면 수익률 몇 프로 냅니다 이런 얘기 저희 안 해요. 당연히 돈 버는 거예요. 잘하게 되면. 근데 그 주식을 잘하게 되기 위해서 많은 도움 드리니까 이 클럽도 많은 관심 가지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앞서 오신 분들이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 보면서도 많이 도움 받으면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는 함께 하는 그런 또 맛이 있거든요. 오셔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그냥 한 줄 팁을 드리면요. 도대체 기본기가 뭔데 여기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매수와 매도와 기다림의 조합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냐예요.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그냥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매수와 매도와 기다림 이거를 또 어떻게 조합한다는 건지 그래도 좀 알기 쉽게 저희가 노력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는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